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천진경제연구소의 오준묵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먼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계속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소형 태풍이 올라와갖고 아마 중부지방 포함해서 이번 주까지는 비가 계속 내릴 것 같은데 비 피해 없기를 기도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그 부동산 갈증 이럴 때 충분히 풀어드리고자 노력할 테니까 적극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부동산 시장 보시면 뭐 온갖 규제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전에 뭐 금융 규제부터 해서 세제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 8사 공급 대책, 이 공급에 대한 부분도 나왔습니다. 자, 그 이 내용들을 꼭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내용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수요 억제 한 21번 나왔다 그랬죠. 수요 억제 이제 중간중간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8사 때는 본격적으로 서울 안, 인서울 안에 좋은 지역에도 공급을 하겠다. 왜냐하면 강남권 재건축 포함해서 좋은 지역에 공급이 없으니까 정부의 수요 억제가 되더라도 약발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가는 게 반복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 억제와 더불어서 공급 대책까지 나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신규 택지죠. 기존에 있는 지역에 새로운 그 공급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최근에 이제 5, 6대도 수도권에 약 37만 호, 그리고 2년 전에 그 2018년 9월, 12월에도 3기 신도시에 포함해갖고 지금 현재 이번에 발표한 것까지 해서 수도권에 약 한 1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아무래도 가시화된 거는 내년 말쯤에 사전 청약하겠다는 3기 신도시고요. 그게 나머지 인서울 안에 좋은 지역의 공급은 아무래도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일단은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시하고도 여러 가지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그린벨트는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의 그 넘겨줄 유산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가능하면 손을 안 대고요. 기존에 이제 그 태릉 골프장, 일단 군사 지역의 그 골프장이었죠. 이곳 같은 경우는 뭐 나라 땅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곳에 한 10,000세대, 그리고 용산 그 바로 남영역 주변에 있습니다. 캠프킴 미군 부대 부지가 지금 이주해 있는데 그곳에 약 한 31,000호 정도 이렇게 3,100호입니다. 합쳐서 13,100호가 이렇게 공급될 예정인데 이건 아무래도 신혼부부나 그리고 생애 최초 그 분들한테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정부 과천청사 일대 한 4,000호 포함해서 서부면허 시험장 해서 그 기존에 이제 발표 안 했던 지역에 약 한 1만 약 10,000호 정도 이렇게 추가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한 공공기관 이제 UVG를 활용을 많이 하겠다. 특히 이제 SH 공사 자리나 강남권에도 좀 상당히 좋은 지역. 근데 이제 단위는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강남권 아파트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지역에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그것도 한 17곳에서 9,400호 정도. 그래서 신규 택지 발굴해서 한 33,000호 정도 공급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이제 그 용적률을 좀 상향시키거나 고밀도 해서 일단 한 24,000호 정도 더 추가 공급하겠다. 일단 3기 신도시가 약 30만 호 정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일단 그 여러 가지 용적률을 상향해서 그 주택 수를 약 2만 호 정도 더 추가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또 기존 도심 내 이제 개발 예정 부지를 발굴해서 이곳도 한 4,200호 정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서울의료원이나 용산 정비창 부지는 5, 6대 발표된 내용인데 이것도 약 한 4,000호 정도 더 추가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 따라서 서울의 강남권 못지않은 마용성 지역의 좋은 그 아파트 부지의 확보를 하면 그만큼 주택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정책당국에서 보는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이번에 아마 그 새롭게 발표한 건데 일단 공공재개발은 5월 6일 날 발표된 거에서 앞으로 그 뉴타운 해제 지역 있죠? 해제 지역까지 이제 추가로 더 신청을 받겠다.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상당히 그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공재개발에서 약 한 2만 호 정도 이상 추가 공급할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한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기존에는 재건축, 특히 강남권 재건축이 아파트 가격의 어떤 도화선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심했습니다. 안전진단도 강화했죠. 여러 가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포함해서
재개발보다도 재건축은 규제가 심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공이 LH나 SH 공사에서 사업 참여를 같이 하면은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갖고 그곳에 약 5만 호 정도 이렇게 추가 공급하겠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강남권의 재건축, 민간 재건축의 어떤 대안이다 이렇게 제시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재건축 조합에서 정부 안에 따라오면은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을 내리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또한 여러 가지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예전에 이제 이런 정책이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서 쉽게 해서 분양가가 5억인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년이나 생애 최초 어느 정도 그 자격 요건이 되신 분들한테 한 20에서 40% 초기 계약금을 내고요. 그 나머지는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나눠서 내게끔 하면 그만큼 처음에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필요하신 실거주 목적으로 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제도를 도입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음은 이제 도시규제 완화해서 일단 5천 호 정도 더 추가 공급하겠다. 일단 우리가 그 영구임대주택 있죠. 영구임대주택이 상당히 그 오래됐고 또 열악한 그런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를 용적률을 상향시켜갖고 약 한 3천 호 정도 이렇게 그 추가로 이렇게 나올 예정이고요. 또한 그 민간 부분에도 여러 가지 그 오피스나 그런 비어 있는 곳이 많고요. 또한 그곳을 이제 주거 전용으로 어느 정도 용도를 전환시켜갖고 약 2천 호 정도 이렇게 추가로 공급하겠다. 또한 이제 앞으로 이제 역세권 뭐 청년주택, 역세권 개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발표가 나는데 이곳 같은 경우도 이번에서 다시 이제 정립한 이유가 일단 고밀도, 일본 도쿄 가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상당히 고밀도에서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또 주거 문화도 많이 이렇게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 그 정비 사업 역세권 있는 곳 같은 경우를 용적률 700에서 한 900% 정도 상향시켜 갖고 그곳에 적정 물량을 공급을 하고 또 임대주택도 추가로 이렇게 넣겠다는 게 이번에 이제 그 방침 발표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아무리 이제 좋은 그 발표가 나더라도 일단 시중에서 받아들일 때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업 속도가 문제겠죠. 2018년 지금부터 2년 전에도 발표가 났지만 공공 유휴부지에 현재 성동구치소 포함해갖고 실질적인 그 당시에 올해 정도는 어느 정도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현재 전혀 이렇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13만 2천 호에 대한 문제가 일단 그 정부 안대로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면은 시장의 아파트 가격을 어느 정도 억제시키는데 어느 정도 방점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그러겠고요.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 자치단체장이나 뭐 국회의원 또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잘 이렇게 처리해서 좀 더 이렇게 속도를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그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번에 청약 대상자를 상당히 그 신혼부부나 주택 그 필요하신 분들한테 좋은 안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지분 적립형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시를 했는데 일단 이런 분들이 직접 주택을 사지 않고 청약 대기를 하다 보면은 전세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여러 가지 임대차 3법 때문에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주택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얘기했고요. 특히 이번에 5만 호 정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공공 재건축이 정부의 안을 시장에서 특히 조합이나 일단 조합의 어떤 가능성 있는 데서 이렇게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작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좀 더 늘려줄 거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용적률 같은 경우도 현재 안보다 더 추가 제시하겠다 얘기했는데 아직은 이런 부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관망하면서 앞으로 시장의 어떤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